안녕하세요. 고객 발굴 기반의 비즈니스 모델 수립 과정 그 첫 강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의 최규동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 다뤄질 내용들은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얘기에 앞서 스타트업이란 과연 무엇이고 스케일업 그리고 컴퍼니에 이르는 과정에 있어서 용어적 정의, 그리고 스타트업은 어떻게 시작해서 어떤 과정을 겪어서 어떻게 전개해 나가는지에 대한 발달 단계, 또 방법론으로서의 린 스타트업, 그리고 고객 개발에 대한 말씀을 드린 후 이러한 내용들을 발판으로 비즈니스 모델과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순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스타트업, 스케일업, 그리고 컴퍼니에 대한 정의를 말씀드리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스타트업이라 하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당연히 어느 시장, 어느 고객에 어떤 창의적인 생각을 가진 제품을 통해 사업을 전개해 나갈지, 그리고 이러한 일들을 실행해 나가는 실행력 있는 창업팀, 당연히 약간의 행운이 따르는 행운과 함께 스타트업을 이루어 갑니다. 하지만 이런 전통적인 기업들이 하고 있는 행위와 달리 스타트업은 전혀 다른 형태의 행위를 할 수밖에 없죠. 전통적인 기업들이 알고 있는 시장에 잘 알고 있는 제품을 알고 있는 경쟁 다이나믹스를 통해서 사업을 전개해 나가는 데 비해 스타트업은 잘 알지 못하는 고객에 잘 알지 못하는 아이디어 기반의 제품을 가지고 알려지지 않은 경쟁 상태에서 높은 수준의 위험을 감수하며 사업을 전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살펴보면 우리가 앙트프레너십이라고 얘기되고 있는 내용에 대한 정의를 디스커버리 프로세스라고 정의 내릴 수 있음이 전혀 어색하지 않습니다. 잘 알지 못하는 내용을 아는 내용으로 전환할 수 있는 어떤 방법론이 있다라고 하면 스타트업이 시장에 진입한 이후에 직면하게 될 많은 어려움들은 사전에 차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잘 알지 못하는 내용을 아는 내용으로 바꿀 수 있는 그 방법론의 과학적 방법론을 적용해 본다라고 하면 과연 어떤 행위들이 이루어져야 할지는 우리들이 잘 정의 내릴 수가 있겠죠. 흔히 알려진 바와 같이 고객의 문제를 정의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의 일련의 과정들을 잘 정돈할 수 있다라고 하면 관찰과 실험 과정을 통해서 어떤 이론을 정립해가는 실험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과학적인 접근 방법은 우리가 사업을 전개해 나가는 그 형태로 그대로 인용, 시행시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스타트업에 대한 정의를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찍이 스탠포드 대학의 스티브 블랑크 교수는 스타트업이란 반복적이고 확장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탐색하기 위한 임시 조직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얘기는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스타트업은 본질적으로 물건을 만들고 알려서 판매를 함으로써 어떤 이익과 매출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는 일반적인 기업의 형태를 따라서는 절대 시장 진입에 성공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뒷받침하고 있기도 합니다. 더불어 실리콘밸리의 저명한 창업가 Y 컴비네이터의 폴 그레함은 스타트업은 오직 하나 본질적인 성장이며 나머지는 모두 성장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라고 설파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정의 내린 스타트업들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기업과 스타트업은 어떤 다른 특징을 가질까요? 잘 알다시피 스타트업들은 일반 기업이 하고 있는 행위를 똑같이 하여서는 경쟁력을 확보할 수가 없겠죠. 어쩔 수 없이 혁신적인 기술과 다른 아이디어를 가진 제품을 마련할 수밖에 없고
자체적인 비즈니스 모델의 사업 전개 전략을 택할 수밖에 없으며 적은 자본금 그리고 아주 높은 위험성에 높은 잠재적 보상 심리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고속 성장을 목표로 하고 파괴적 혁신을 추구하면서 수평적이고 즐겁게 일하는 문화라는 점에 있어서는 일반 기업하고 아주 다른 형태를 보일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인 기업들이 이미 검증된 비즈니스 모델을 실행하는 단계에 방점이 찍혀져 있는 사업 전개 모델을 택하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스타트업들은 그 비즈니스 모델들이 과연 시장에서 검증된 형태로 채택될 수 있는지, 다시 얘기해 비즈니스 모델을 탐색하는 단계가 그 주된 업무가 되는 형태라는 점에서 볼 때 큰 차이점을 보인다고 볼 수 있고, 요즘 많이 얘기되고 있는 스케일업은 스타트업이 컴퍼니가 되어가는 과정에 고속 성장을 보일 수 있는 단계에 다다랐을 때 이루어지는 형태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 스케일업이란 창업 후 5년 이내의 기업들 중 매출 혹은 고용 성장률이 매년 15% 내지 20%를 넘는 기업들을 통칭해서 이루고 있고, 이러한 내용은 하버드 창업가 바이블의 저자 다니엘 아이젠버그는 스타트업이 중요하나 더 중요한 것은 스케일업이다라고 말했듯이 사회적인 현상에서 그리고 일자리 창출이라는 측면에서 아주 중요한 형태의 기업 형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미국의 카프만 재단에서는 상위 5%의 고성장 기업들이 신규 일자리의 3분의 1을 차지한다고 이야기하였고, 한국에서도 중소기업부 발표에 따르면 한국 스타트업의 성장률 상위 10%가 신규 일자리의 33%를 차지한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스타트업과 스케일업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비즈니스 모델이 시장에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BM 탐색의 모드에 있는 일련의 조직들을 스타트업이라고 정의 내린 데 비해서 스타트업으로 시작해서 이미 시장 검증이 지난, 즉 성장을 이미 데몬스트레이션 할 수 있는 조직들을 우리가 통칭 스케일업이라고 부른다고 한다면, 시장 검증이 이루어졌는지 이루어지지 않았는지에 대한 요소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요소가 될 것입니다. 더불어 그로스 앰비션을 가지고 있는 상태의 스타트업 스케일업과는 반대로 시장 검증은 이루어져 있지만 성장을 보이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련의 기업들을 우리가 소기업, 즉 스몰 비즈니스라고 정의 내리고 있음을 부연해 말씀드립니다. 자, 스타트업, 스케일업에 대한 얘기를 했죠. 자, 이런 조직들은 종국의 어떤 형태로 시장에 존재할까요? 매출과 이익을 위해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비즈니스 조직을 우리가 통칭 기업이라고 정의를 내린다 하면, 스타트업, 스케일업은 종국의 기업이 되기 위한 어떤 단계에 놓여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회사는 비즈니스 모델을 구현하도록 조직되고 스타트업은 결국 회사가 되기 위한 전 단계라고 얘기한다라 하면, 우리가 창의적인 생각을 기반으로 한 스타트업에서 시작된 조직들이 성장을 보여주면서 스케일업으로 발전해가고, 그 성장을 조금 더 조직화해서 메인스트림 마켓에서의 잘 갖추어진 회사의 형태로 발전해가는 일련의 과정을 잘 살펴보는 것은 우리가 스타트업을 통해서 새로운 가치 창출을 사회에 던지는 젊은이들의 꿈을 이루는 과정에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앞에 내린 정의들과 함께 그 스타트업이 어떤 발달 단계를 보여줄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스타트업이 되기 위해서 필요로 되는 요소들, 즉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한 제품, 그리고 고객의 모임인 시장, 또 제품을 이 시장의 비즈니스 행위를 통해서 성공을 시키기 위한 창업팀, 그리고 행운, 요 네 가지 요소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How to build up a startup.
자, 스타트업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필요로 되는 것은 아이디어, 그리고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만든 제품이 어떤 형태로 사업 전개가 되어져야 하는지 행위적인 비즈니스 모델, 또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를 기반한 제품이더라도 충분한 사업성의 기회가 있지 않으면 사업으로 성공하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사이저블 오퍼튜니티, 마지막으로 이런 일들을 가능케 하는 커스터머 디벨롭먼트 순의 그 필요 요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요소들의 이론적인 부분과 혹은 어떤 행위를 수반한 내용들에 대한 이해를 해봐야 된다라고 놓고 볼 때, 우리가 창업팀을 이루어서 생각을 찾아내고 그 어떤 고객의 문제를 해결할 건지에 대한 정의 과정을 조직화해서 수행을 해보고, 그다음에 사업을 전개하고자 하는 비즈니스 모델에 수립하는 과정들은 일반적으로는 아주 이론적인 과정이죠. 모든 행위가 가설로 이루어져 있고, 그 가설은 그대로 가정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한 검증은 우리가 해봐야 되는 내용입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스티브 블랑크 교수는 커스터머 디벨롭먼트 4단계를 설명하면서 커스터머 디스커버리, 커스터머 밸리데이션, 이 두 개의 단계가 스타트업이 행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두 요소라고 정의 내린 바 있습니다. 즉, 우리가 전개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한 생각들을 잘 정돈하여서 가설을 만들고, 그 가설을 고객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대표 고객을 선정한 후 검증을 해보는 과정, 그리고 그 고객 검증 과정 중에 얻어진 고객의 데이터를 통해서 분석 과정을 통한 인사이트 도출, 그 인사이트를 기반으로 한 재가정 설정의 순환적인 사이클을 그 커스터머 디벨롭먼트 프로세스의 첫 단계, 두 단계의 행위적인 요소로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설을 통해서 검증해야 되는 대상에도 그 차례가 있습니다. 첫째는 고객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테스트해 보는 과정. 즉, 우리는 A라는 게 큰 문제라고 생각했을 때 실제 검증을 하여 보니까 A보다는 B가 더 큰 문제더라라는 상황을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어서 그 문제에 대한 솔루션을 테스트해 보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스타트업의 첫 단계에서 내리고 있는 이 행위들은 고객의 문제 정의,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해결책이 중요할 뿐만 아니라 그 문제들이 과연 선결적으로 해결되어져야 되는 문제인지 아니면 나중에 해결해도 되는 문제인지 등과 같은 사례들의 그 문제에 대한 깊은 인식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시게 될 고객 발굴 기반의 비즈니스 모델 과정에서는 많은 툴과 많은 템플릿을 통해서 고객의 문제를 정의하고 그 문제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 우선순위에 따른 가설 수립 과정들을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이 내용들은 이론적인 내용은 알렉산더 오스테왈더의 비즈니스 모델 제너레이션, 그리고 행위를 규정하는 커스터머 디스커버리, 커스터머 밸리데이션은 스티브 블랑크의 The Startup Owners Manual에 기초한 내용들입니다. 자, 아이디어가 비즈니스가 되어가는 과정에 대한 내용을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디어를 찾고 그 아이디어가 제품으로 전환되고 그 제품이 사업으로 전환되기 위해서 다루어져야 되는 과정들은 동양에서나 서양에서나 비슷한 과정을 겪습니다. 이 과정을 수행해야 될 창업팀과 그 팀이 과연 그 내용을 잘 실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증 과정, 그리고 팀이 조금 더 큰 규모의 회사가 되어져 가는 과정을 살펴볼 때 좋은 참조를 할 수 있는 스타트업 디벨롭먼트 페이스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디어를 가진 개인이 큰 규모의 회사가 될 때까지는 어느 기업에서나 거의 유사한 형태의 과정들을 겪습니다. 우리가 그거를
큰 형태로 3가지 단계 혹은 조금 적극적인 형태의 6단계로 구별을 지어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스타트업이 만들어지는 이전 단계, 즉 프리-스타트업 단계라고 설명드리고, 스타트업이 이루어진 이후의 단계를 스타트업 단계라고, 또 그 만들어진 스타트업이 비로소 시장 내에서 사업으로서 전환이 되어서 성장을 보여줄 수 있는 스케일업 단계의 이 3단계로 나누어서 접근을 해 보겠습니다. 자, 첫 단계는 스타트업의 아이디어 단계. 계속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스타트업이 되기 위해서는 그 출발점은 아이디어라고 말씀드렸죠. 즉 아이디에이션 하는 단계입니다. 성장 잠재력이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 아이디어를 가지고 개인이나 혹은 몇몇의 스타트업 팀을 구성한 후 아이디어를 전개해 나가는 스토리를 만드는 단계이죠. 말이 그렇지 이 단계는 그림의 떡입니다. 파이 인 더 스카이라고 얘기되는 하얀 도화지에 각종 많은 가설들 투성이의 어떤 시나리오를 개발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죠. 많은 일들이 준비되어져야 되는 단계, 즉 이러한 단계이지만 역시 핵심적인 요소 하나는 아이디어입니다. 자, 이 아이디어는 어떤 아이디어가 좋은 아이디어가 될 수 있을까요? 통상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좋은 아이디어이지만 사업의 기회로 전환이 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는가 하면, 사소한 아이디어가 엄청나게 큰 사회적인 기회를 동반하여 큰 사업으로 바뀌어가는 경우를 경험적으로도 많이 알 수 있습니다. 보통 좋은 사업적 아이디어를 판단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주 작은 시장을 이룰 아이디어인지 아니면 상당히 큰 시장으로 전개되어질 수 있는 아이디어인지, 그렇다라고 하면 이 시장은 점점 작아지고 있는 시장인지 성장하고 있는 시장인지, 또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마켓 푸시, 즉 시장이 원하는 아이디어 혹은 시장이 원하는 제품을 만들 수 있는 아이디어인지, 아니면 이게 사업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시장을 끊임없이 교육시켜야 되는 아이디어인지, 또 마지막으로 확장을 시킬 수 있을 만한 아이디어인지 아닌지 등등의 여부를 좋은 사업성 있는 아이디어가 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습니다.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사업을 하고자 하는 팀들을 이루는 단계가 그 첫 단계라 하면, 그 두 번째 단계는 비로소 자, 이제 스타트업을 만들어 보자 하는 컨셉팅 단계라고 우리 흔히 얘기합니다. 분명하고 의미 있는 목표를 설정할 수 있고, 소위 의견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좋은 창업팀을 만들어서 언제까지 어떤 일을 수행을 할 것인지에 대한 키 마일스톤 설정과 함께 계획을 수립합니다. 이 단계는 그냥 관심 유발 단계라고 볼 수 있고 그다지 많은 자본이 필요한 단계는 아니죠. 하지만 그 아이디어가 조금 더 진척되어서 고객의 어떤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에 따른 문제 정의, 그리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하면은 사업으로 전환시킬 수 있겠다라는 솔루션, 더불어서 그 문제와 그 솔루션이 어떤 정합성을 보일 수 있는지를 검증해 보는 단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첫 번째 위험 요소를 안고 있는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이 단계에서의 핵심 2가지 요소, 좋은 창업팀을 만드는 것, 그리고 잘 정제된 문제 정의와 그 솔루션, 더불어 그 정합성을 검증해 보는 단계라고 놓고 볼 때, 향후 전개될 사업의 비중을 살펴 가장 중요한 스텝스톤이 되는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스타트업이 만들어졌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커미트먼트 단계입니다. 즉 스타트업이 탄생이 되었고 전적으로 참여해서 필요한 역량이 있는 팀이 조금 더 공고해집니다. 이전 단계에서는 파트타임으로 공부를 하면서 일부 호기심을 가진 팀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면, 이 단계에서는 전적으로 풀타임으로 이 스타트업에 관련되어 있는 행위들을 역량 있게 진행을 하는 팀으로 구성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고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수립을 하는 단계이기도 합니다. 더불어 공동 창업 계약을 맺어야 돼서 모든 것들이 공식화되어 가는 단계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관심 유발을 지속시키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어드바이저가 필요하고 멘토가 필요하며 사업으로의 전환 가능성을 검증하는 초기 단계이기도 하며 여전히 높은 수준의 위험을 안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는 팀이 중요합니다. 좋은 팀이냐의 여부를 판단해 볼 수 있는 몇 가지 요소들은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는 팀이 구성되어져야 하느냐이죠. 개발자만 너무 많고 사업에 대한 이해가 적은 팀보다는 개발자와 사업에 대한 이해를 가진 역량들이 밸런스를 이루고 있는 팀이 당연히 좋은 팀이 될 것이며 부분적으로만 참여할 수 있는 팀의 멤버가 많은 팀보다는 풀타임으로 이 사업에 전념하고 있는 팀원의 비중이 많은 팀들이 조금 더 잠재력 있는 팀이라고 평가될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 단계는 스타트업의 운영 단계입니다. 즉 아이디어가 제품으로 전환이 되고 그 제품을 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 단계로 초기 고객이 생성되고 초기 매출이 발생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외부 자원이 확충되어져야 하며 테스트와 가설 검증이 반복되는 단계이기도 하고 투자 유발 단계이며 비즈니스 모델과 피봇이 반복적으로 바뀌어지는 단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스타트업들, 일반인들의 입에 오르내릴 수 있는 스타트업이 되어져 가는 단계이기도 하죠. 다섯 단계는 드디어 인정받는 스타트업으로서 스케일링을 구사하는 단계입니다. 다섯 번째 단계, 여섯 번째 단계는 사실은 스타트업의 단계라기보다는 조금 더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기업에 가까워지는 단계입니다. 주요 성과 지표들이 잘 노출되어 있고 고객, 매출, 시장 점유율, 성장 속도 등등이 투자자들뿐 아니라 일반 시민에게도 알려져야 되는 단계이며 주요한 투자가 이루어지는 단계이기도 합니다. 비즈니스 모델과 시장의 정합성이 어떤 형태로든 검증이 되어져야 하는 단계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스타트업의 성장 단계, 즉 이스태블리시먼트라고 얘기되는 이 단계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아주 큰 스타트업이라고 이루어지는 회사들이 겪고 있는 단계, 즉 주요 성과 지표나 분명한 성장이 잘 증명이 되고 고객 매출, 시장 점유율 등등이 시장의 평균치를 많이 상회해서 주요한 투자자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촉발시키는 단계입니다. 즉 VC들의 투자 관심이 아주 높아지는 단계이며 창업가는 비로소 엑짓을 고려하기 시작하는 단계이기도 합니다. 이렇듯 아이디어가 성장을 보여주는 기업의 형태로 전환되어져 가는 각 단계별로 필요로 되는 역량과 필요로 되는 지식은 단계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스타트업의 아이디어만 가지고 있는 단계에서는 스타트업 날리지가 상대적으로 중요한 데 비해서 스케일업을 보여주고 있는 성숙한 단계에 조직화되어 있는 기업은 투자와 커넥션들이 훨씬 더 중요 요소로 인식되고 있고, 다시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한 스타트업의 첫 단계는 주로 퍼블릭 서비스, 즉 교육이나 펀딩 등들이 많이 이루어지는 단계로서 더 주요 요소로 어필이 된다 하면, 스케일업의 단계에 가서는 비즈니스 엑셀러레이터나 혹은 인베스터들의 내용들이 훨씬 더 중요 요소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자, 요약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이디어가 사업이 되어져 가는 과정에서 각 단계별로 어떤 행위들을 하고 어떤 내용들이 검증되어져야 되는지를 요약해서 잘 표현한 차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이디에이션 하는 단계, 컨셉팅 하는 단계,
비로소 스타트업이 이루어져서 커미트먼트 단계와 밸리데이션 단계에서의 프로덕트 마켓 핏, 즉 제품과 시장의 정합성 체크 등등이 이루어져야 되는 스타트업 단계. 마지막으로 스케일업과 이스태블리시먼트 단계의 비즈니스 모델과 시장의 정합성 체크, 이런 유사한 등등의 내용들은 우리가 속해 있는 혹은 스타트업의 어느 단계에서 어떤 내용들이 반드시 수행되어져야 하는지를 잘 요약해 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더불어서 스타트업에 대한 잠재력 평가에 대한 내용을 잠깐 설명드리죠. 여러 스타트업들이 있습니다. 어떤 스타트업들이 향후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스타트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잘 행해져야 될 내부적인 요소도 있고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시장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시장의 기회가 어떤지, 그 다음에 시장 진입의 타이밍이 어떤지에 대한 평가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더불어 창업팀 자체에 대한 내용을 평가해 볼 필요가 있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로스 앰비션, 얼마나 시장과 더불어서 창업팀의 역량과 그 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 그 다음에 창업 아이디어가 시장 내에서 확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 또 그 팀 스트럭처와 팀 커미트먼트를 평가해 보는 방법이 일반적으로 스타트업의 역량 평가에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성공 방정식이라는 말은 사실은 다소 맞지 않는 것 같고요. 1차적으로 세운 목표에 다다르기 위해서 행해져야 될 내용들이 어떨까를 표현해 봤습니다.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아이디어와 계획, 그리고 실행과 타이밍, 이 네 가지 요소가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인데 비해서 이 요소만 갖추었다고 성공을 하기는 어렵겠죠. 다시 한번 세운 목표에 다다르기 위해서는 아이디어가 좋은 가설 및 가정을 통한 계획, 그리고 그 실행적인 요소의 가설 검증 테스트를 반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다다르게 됩니다. 여기에서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반드시 실패가 동반될 것이며 그 실패를 통해서 배운 내용이 다음의 검증 과정에서 고려되어져야 한다는 점이죠. 바꿔 얘기하면 성공에 다다르기 위해서는 실패를 수반할 수밖에 없으며 그 실패로부터의 학습된 내용이 계속된 가설 검증 테스트를 통해서 목표에 다다르게 된다는 점을 강조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